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여우는 요물이라 했습니다. 사람을 홀리고 재물을 훔치고 남자를 망친다 하였지요. 그런데 만약 그 여우가 당신의 목숨을 구해줬다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여우 일가에게 빚집니다. 과연 그가 만난 여우들은 정말 위험한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누구보다 인간다운 존재였을까요?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 이진수라는 젊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과거도 포기하고 글공부도 손에서 놓은 채 허송세월을 보내던 터였지요. 한양 전경이 펼쳐지면서 조선 중기 한양 가난해진 선비 이진수가 초가집 방 안에서 책을 펼쳐놓고 멍하니 앉아있다. 과거를 포기한 선비가 한양 골목을 천천히 걷고 있는 모습. 책더미 옆에서 깊은 한숨을 쉬는 이진수. 그러던 어느 봄날 먼 친척벌 되는 노인에게서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진수가 편한 자세로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편지 속 노인 진수야, 내 집이 경기 외딴 산골에 있느니라. 내가 마음만 있다면 내 집에 와서 글을 가르쳐 주겠느냐. 방과 끼니는 내가 해결하마. 진수는 노인의 편지를 읽고 내용을 생각하며 상상 속 노인의 집에 빠져듭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진수는 보따리 하나 메고 길을 나서 한양을 떠납니다. 긴 여행이 시작되었고 깊은 산골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집은 소나무 숲 깊숙이 자리한 아담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진수는 집 앞에서 기웃거리며 집안을 엿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진수는 묘한 기운을 느낍니다. 집 안에는 노인과 그의 아들 용석, 그리고 두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한 여인은 용석의 아내, 또 한 여인은 채연이라 불리는 처녀였습니다. 방 안에서 고개를 들며 진수를 바라보는 채연, 가슴이 쿵 내려앉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이진수와 교연이 처음 눈을 마주치는 순간 채연은 수줍게 고개를 돌립니다. 진수가 채연을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진수는 속으로 저런 미인이 이런 산속에 살다니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상한 건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수가 혼자 앉아 집안의 분위기를 살핀다. 식구들 모두 창문 너머 달을 오래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고 고양이나 개를 절대 기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식구들은 친절했습니다. 밥상도 후하고 말도 살갑게 걸었지요. 하지만 이진수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을 무렵 이진수가 갑자기 자리에 눕습니다. 처음엔 그냥 감기려니 했는데 사흘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고 온몸이 골마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걱정으로 술렁이고 병세는 깊어지고 열에 시달리는 진수. 노인이 인근 마을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혀를 차며 말했지요. 의원이 말하길 이건 독충에 쏘인 것도 아니고 역병도 아니요. 이상한 병입니다. 제 능력 받기요. 의원이 집을 떠나고 집안은 걱정으로 더욱더 술렁입니다. 노인의 아들 용석이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채연 누이라면 혹시 노인 말하길 조심해야지. 하지만 이 청년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그날 밤 이진수가 몽롱하게 의식을 잃어가던 그 순간 방문이 살며시 열리고 채연이 들어왔습니다. 채연이 조용히 방에 들어와 이진수의 이마를 짚어봅니다.
채연은 소매 안에서 작은 붉은 환약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진수의 입에 살며시 넣어주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약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 온몸에 퍼졌던 열이 씻은 듯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이진수 기력을 차리며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가문에서 내려오는 약이에요. 이제 주무세요. 차분히 대답하는 교연. 조용히 나가는 채연. 다음 날 아침 이진수는 거뜬히 일어났습니다. 상처도 열도 흔적조차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채연이 건넨 약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리고 이 집 식구들이 과연 인간인지를. 평온하지만 어딘가 수상한 집. 창문 너머 숲을 바라보는 순간 어둠 속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달빛 아래 소나무 숲. 그때 진수는 몰랐습니다. 숲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스쳐 지나가는 여우 그림자. 어느 날 밤 이진수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낯선 짐승 소리였습니다. 살그머니 창호지 틈으로 내다보니 달빛 아래 시간이 멈춘 듯한 마당에서 여우 한 마리가 변신을 하고 노인과 이야기하는 채연. 그 순간 이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이 여우 일가라는 것을. 이진수가 뒤로 물러나며 숨을 죽이고 이진수 속으로 역시 그랬구나. 그런데 왜 나를 고쳐줬지? 왜 나를 해치지 않았지? 다음 날 이진수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진수 어르신,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가문의 비밀을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때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채연. 노인이 탄식하며 봤군요. 오래 숨기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어쩌실 겁니까? 이진수 어쩌다니요. 제 목숨을 살려준 분들인데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인은 안도하며 말하길, 우리는 1000년 동안 사람들 틈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요. 조용히 듣고 있는 진수. 이진수는 그해 가을까지 여우 일가와 함께 지냈습니다. 채연과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나눌 때마다 마음이 움직였지만 이진수는 끝내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우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채연이 이미 다른 여우 총각과 혼사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가을이 깊어지자 진수는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진수.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는 채연. 떠나는 날 아침에 그동안 정든 집안을 보며 감회에 젖고 채연이 이진수에게 비단 주머니 하나를 건네면서 이야기하길, 이걸 항상 몸에 지니세요. 액을 막아줄 거예요. 이진수는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지요. 고맙소. 채연 씨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진수와 채연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산길을 따라 떠나갑니다. 소나무 숲가에서 바라보는 채연. 그날 이후 진수는 그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마. 그의 품에는 항상 채연이가 준 비단 주머니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가 과거에 급제하고 병도 없이 장수하며 잘 살았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그 여우 일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평생 간직한 비밀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달빛 아래 소나무 숲. 잠시 스치는 여우 그림자. 그리고 지금도 그 산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여우 일가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여우는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진수가 만난 여우 일가는 어떤 인간보다 의리 있고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편에는 저승에서 연인을 되찾아온 남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